혹시 머릿속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로봇팔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뉴럴링크가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2016년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을 하는 중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럴링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이죠. AI와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뇌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뉴럴링크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뇌에 초소형 전극을 삽입해서 뇌 신호를 읽고 그 신호를 컴퓨터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바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라고 불리는 기술이죠. 기존에도 이 기술은 개발 중이었지만 뉴럴링크의 기술은 기존의 방식보다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 기술은 신호를 정확하게 읽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뉴럴링크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극을 개발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한다고 하죠. BCI는 뇌에 직접 삽입하는 디바이스, 즉 초소형 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칩은 약 1024개의 가느다란 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실들은 머리카락보다 얇아서 뇌의 특정 신경세포에 연결되어 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전극을 뇌에 삽입하는 작업은 사람이 아니라 정밀 로봇이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뇌에는 수많은 혈관이 얽혀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는 정확하게 삽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 로봇은 초정밀 센서를 사용해 혈관을 피하면서 전극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2023년에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로부터 인간 대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뉴럴링크를 이식한 사람이 3명 있고 이 장비들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식을 더 진행할 거라고 계획도 밝혔죠. 임상시험을 승인받고 실제로 칩 이식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과연 이 기술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뉴럴링크가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응용 사례는 완전 마비 환자를 위한 보조기기입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신경계 질환 치료입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해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죠. 또한 알츠하이머, 즉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뉴럴링크의 칩이 손상된 신경 신호를 복구하거나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초기에는 비용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첨단 의료기술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비용뿐만 아니라 장치 제작과 유지보수, 안전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는 언어의 장벽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뇌에 삽입하는 전극에 와이파이 기능이라도 하나 넣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이나 글 대신 뇌 신호를 직접 주고받아 생각 자체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텔레파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뉴럴링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훨씬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면 지식의 습득 속도가 지금보다 수십 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수능을 쳐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뉴럴링크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안전성입니다.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뇌의 신호를 읽고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생각이나 기억을 해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살아온 몇십 년간의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를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의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신체 일부를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폰 없이 머릿속으로만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자연적인 인간을 넘어 진보한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앞서 말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가 10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술들이 그렇듯이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뉴럴링크가 지금까지 보여준 진전 속도를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이 기술을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래에는 생각만으로 원하는 기기를 조작하고 기억을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만약 이 기술이 안전하게 상용화된다면 인간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변곡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언제나 환영이지만 뉴럴링크를 치료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건 그닥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뉴럴링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